블로그 체류 시간 늘리는 방법 14. 블로그 강의 13회 블로그 키워드 찾는 법 이어갑니다. 스마트 블록 형식 키워드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네이버에 블로그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블록 형태가 아니라 일반 뷰 탭 형식입니다. 그러면 먼저 네이버 광고의 키워드 도구에 들어갑니다. 블로그를 치시고 검색량이 낮은 것부터 보는 겁니다. 여기서 필터를 월간 검색수 모바일로 100보다 큰 것만 적용해 줍니다. 그러면 모바일 검색수가 100보다 큰 것에서 낮은 것부터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내가 쓸 수 있는 키워드를 선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블랙 키위에서 월간 발행량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내가 쓸 수 있는 키워드만 걸러가면서 하셔야 합니다. 다만 내 블로그 지수에 맞춰서 내가 블로그 운영을 오래 했고 블로그 지수가 좀 좋은 편이다 하시면 검색량을 높은 것을 타깃으로 하시면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검색량이 낮은 거 위주로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낮은 키워드에서부터 차례대로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블랙키위 사이트가 무료 이용을 할 때는 시간 제한을 좀 둬서 성가십니다. 이게 귀찮으신 분들은 유료 사이트를 결제하시거나 블랙키위 멤버십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왜 낮은 키워드부터 써야 하는 이유와 검색량이 작은 키워드를 써도 되는 이유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유효 키워드가 많아져야지 블로그 지수가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즉, 검색수가 적더라도 그 키워드가 10위 안에 있으면 유효 키워드입니다. 검색량이 작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발행량도 작고 상위 10위 안에 들어갈 확률이 그만큼 높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 블로그 지수를 쌓으면서 검색량이 한 달에 100명이라도 유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즉, 이런 키워드로 여러 개의 글을 썼을 때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려고 하신다면 반드시 이 C랭크 지수를 쌓아야 합니다. 한 분야에서 관련 키워드로 글을 써서 유효 키워드를 많이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대로 실행만 하시면은 충분히 키워드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체류 시간. 이 다음이 블로그를 운영한다면 정말 중요한 체류 시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던 블로그 체류 시간을 높이는 블로그의 구조를 기획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로그의 구조 기획 2가지. 포스팅 간 연결 구조 기획, 본문 글의 구조 기획. 블로그의 구조를 기획하는 것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발행한 포스팅 간의 연결 구조를 기획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포스팅 안에서 본문의 글의 구조를 기획하는 것입니다. 즉, 글을 얼마나 흡입력 있게 쓰는지에 대한 거 이렇게 크게 2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2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글의 구조를 기획하는 건 사실 이것만으로도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요점만 간단히 구조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체류 시간이란 건 사람들이 내 블로그를 와서 글을 읽는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내 블로그 글을 읽는다는 건 어쨌든 나의 블로그로 사람이 유입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유입과 이동을 트래픽이라고 한다면 이 트래픽과 체류 시간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체류 시간은 트래픽이 발생이 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트래픽 1. 블로그 자체 트래픽 2. 외부 트래픽. 일단 온라인에서 트래픽이라고 하는 건 나의 블로그로 사람들이 얼마나 찾아와 주냐를 말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블로그의 자체 트래픽입니다. 블로그 검색 노출이 이 자체 트래픽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외에 트래픽을 가지고 오는 방법을 외부 트래픽이라고 합니다.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네이버 안에서 모든 마케팅의 행위가 완벽하게 되기를 지향하는 플랫폼입니다. 적극적으로 네이버 플랫폼들을 활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내 블로그 링크를 올려서 사람들의 유입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또는 지식인 글의 답변으로 내 블로그 링크를 걸어주어 유입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막 무지성으로 뿌리고 다니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땅히 필요한 정보가 담겨있는 콘텐츠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남기는 링크를 백링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 글 안에 내부 링크를 넣어주는 것에 있어서 링크를 넣어주면 안 좋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검색자가 도움이 되는 링크라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설명드린 SEO의 검색 최적화에도 내부 링크는 도움을 줍니다. 구글의 알고리즘은 백링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이버는 구글을 많이 따라하며 구글화되기 시작되었습니다. 구글의 알고리즘에서 내부 링크는 검색 엔진 최적화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또한 검색 순위 상승에도 기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부 링크는 다른 웹사이트에 연결된 링크라고 나오고 이럴 때는 그 웹사이트로 점수가 이동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고성 웹사이트나 이상한 사이트가 아니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블로그 글의 여행지를 소개하면서 그 여행지를 가면 둘러볼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물관 공식 링크를 건다고 했을 때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면 그 글을 읽을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링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네이버 블로그에서 쿠팡으로 연결되는 링크나 또는 광고를 위한 링크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쿠팡 파트너스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네이버 블로그로 직접 링크를 올리거나 그러지 않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했을 때는 바로 저품질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이버는 쿠팡이랑 경쟁사기 때문에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톡 링크를 연결해 놓는다든지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크게 좋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검색자에게 필요한 링크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링크에 대해 확실히 개념을 잡으세요. 1. 블로그 자체 트래픽. 2. 외부 트래픽. 어쨌든 저희가 집중해야 할 건 결과적으로 자연 트래픽입니다. 일단 자연적인 유입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을 통한 유입이나 내 글을 읽지도 않은 사람들은 굳이 유입이 되어도 체류 시간을 깎아먹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루 방문자 수. 블로그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이 하루 방문자 수입니다. 하루 방문자 수가 많으면 좋습니다. 좋은데 제대로 된 구조를 짜놓지 않고 나에게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로만 방문자 수가 채워지면 그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하루 방문자를 늘리는 건 아까 체험단을 위한 블로그를 운영할 때 알려드렸던 방법으로 하면 쉽습니다. 오늘의 이슈 및 키워드, 방송 키워드 등을 잡아서 그런 것만 올리면 1000명에서 2000명까지는 정말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체험단을 하시는 분들은 방문자 수를 늘려야 되니까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블로그로 수익화를 해야 하는 분들이거나 내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해야 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비즈니스 모델을 이용할 고객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타깃과 맞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내 콘텐츠를 제대로 소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잠깐 들어왔다가 금방 나가버리기 때문에 결국 체류 시간을 깎아먹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블로그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운영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블로그 체류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블로그 강의 15로